국내 가계빚이 1,000조 원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향후 10년간 총 31조 원을 투자해 백화점과 이마트 등 핵심 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과 육성에 나섭니다. 올해 자동차와 석유화학, 가전산업에서 수출 확대에 힘입어 만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한국계 외화채권의 만기 도래액이 3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김동현입니다. 지난주에 1940선까지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 들어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2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수세에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7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32% 오른 1959.4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가 11월 공장 주문 호조세와 12월 공급관리자협회 비제조업 지수의 악화가 대립하면서 하락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해소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장중 한때 1960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기관이 매도세를 키운 탓에 상승분을 일부 반납해 1950선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이 1,015억 원치를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개인이 573억 원치를 내다 팔았고 기관도 472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이 2.83% 뛰었고 운송장비와 유통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철강금속, 음식료품, 종이목재, 통신업 등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어닝쇼크를 기록한 삼성전자가 장중 보합세를 유지한 끝에 전날보다 0.23% 내렸고요. LG화학, 신한지주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기아차, 현대중공업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85% 오른 504.8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셀트리온이 외국인 러브콜에 6.91% 급등했고 서울 반도체도 LED 업황 개선 기대감에 2.32% 올랐습니다. 반면 CJ 오쇼핑, 파라다이스는 하락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9원 오른 1,068.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시장 예상치보다 낮아서 어닝 쇼크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주가는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네, 삼성전자는 오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8조 3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6.1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추정한 9조 7천억 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로는 무려 18.31%나 하락한 수준인데요.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0.24%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어닝쇼크에 가까운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은 것은 이번 실적 부진이 일회성 비용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고사양 스마트폰의 성장성이 다소 둔화된 것은 맞지만 이보다는 특별 상여금의 규모가 컸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예상치보다 1조 원 정도 낮게 나온 실적은 올해 1분기에 해소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선태 NH농협증권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실적은 지난해 4분기를 저점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번 실적 발표로 기대감이 충분히 낮아지면서 향후 이익 예상치는 달성 가능하게 돼 오히려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로 지난해 4분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개막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떤 전망을 하고 있나요? 네,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난해 4분기 실적 전망을 낮게 보고 있는데요. 이날 동양증권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요 200기 상장사의 순이익을 23조 4,910억 원으로 전망해 최근 1개월 동안 7.1% 낮췄습니다. 우리투자증권도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현재 33조 9천억 원에서 26조 9천억 원까지 27.7%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을 하향하는 이유 중 하나는 빅베스 현상 때문입니다. 이 빅베스 현상이란 4분기에 해당 회계연도에 남아있는 잠재 손실, 일회성 비용 처리 등을 몰아서 처리하는 현상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처럼 인센티브 비용을 4분기에 반영한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에 따라 4분기에는 실제 이익이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김학균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최근 7년 연속 상장사들의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4분기는 기업들의 비용 처리가 몰리면서 애널들의 전망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고 올해는 엔저 현상이 더해지면서 상장사들의 실적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실적 시즌에는 주가 상승 기대감을 낮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한 운용사 펀드 매니저는 연초부터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며 수급이 약화된 시장에서 기업들의 실적까지 줄어들어 개별 종목의 전망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전기, 전자에 이어 자동차도 4분기 물량을 밀어내기 위해 인센티브 비용이 늘어나 실적 개선이 어려워 이번 4분기 어닝 시즌에는 증시가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계빚이 1,000조 원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 취급기간 가계대출 자료 등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2004년 말 가계부채가 494조 원에서 8년여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정부는 1월 중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해 리스크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가 늘면 소비를 제약하기 마련이라며 과감한 성장 정책 등을 통해 가계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자생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향후 10년간 총 31조 원을 투자해 백화점과 이마트 등 핵심 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과 육성에 나섭니다. 매년 10,000명 이상 17만 명의 총 고용을 유발해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화점과 이마트 등의 12조 8천억 원, 쇼핑센터와 온라인, 해외 사업에 13조 8천억 원, 기타 브랜드 사업 등에 4조 8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올해 투자액은 2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자동차와 석유화학, 가전산업에서 수출 확대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4년 주요 산업 동향 및 대응 방향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생산은 460만 대로 작년보다 2.2%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수출액은 세계 자동차 수요 증가 덕에 작년보다 4.7% 늘어난 51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수출은 4.1% 증가한 504억 달러, 가전은 3.9% 늘어난 153억 달러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디스플레이 수출액은 액정 표시장치 공급 과잉으로 5.3% 줄어든 322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마이너스 2.4%에 이어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올해 한국계 외화 채권의 만기 도래액이 3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국제금융센터가 내놓은 한국계 외화채권 발행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물 만기 도래액 추정치는 30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8년 리먼 사태로 채권 발행이 대폭 줄었다가 이듬해인 2009년 상반기에 5년 만기 물량이 대거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윤인구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올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종료가 예상되고 한국물 만기 도래 규모가 사상 최고치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차환과 신규 발행 시기, 통화 선택 등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계층 상승의 꿈을 이룰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 대상 5천여 가구의 소득계층 변화를 분석한 결과 빈곤 탈출률이 2005년에서 2006년 31.71%에서 2011년에서 2012년 23.45%로 8%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중산층이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비율도 2005년에서 2006년 13.38%에서 2011년에서 2012년 10.95%로 하락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저소득층 가구가 저소득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는 반면 저소득층에서 탈출해 중산에서 고소득층으로 변할 가능성은 줄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 정책을 통해 빈곤 가구가 소득 이동성을 확보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동양그룹 배임 등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현재현 회장과 계열사 전직 고위 임원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특수 1부는 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등 3명의 경우 현 회장과 공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9일께 열릴 전망입니다. 자, LS그룹이 불량 부품을 납품해 원전 가동 중단 사태를 일으킨 LS전선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자,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야기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죄하겠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성장기업부의 박재원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LS가 원전 비리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LS그룹은 원전 비리 근절 쇄신책으로 불량 케이블 납품으로 물의를 빚은 JS전선 사업을 접고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JS전선의 선박 해양용 케이블과 산업용 특수 케이블 등 모든 사업 부분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JS전선의 이미지가 원전 불량 업체로 각인됐기 때문에 이 여파가 그룹 전체까지 훼손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무려 9조 9,5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발생한 JS전선은 어떤 회사였죠? JS전선은 지난 2005년 LS전선이 종합케이블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인수한 회사입니다. 선박 해양용 특수 케이블 분야의 강점을 가진 진로 산업을 인수한 뒤 JS전선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JS전선이 LS그룹에 인수되기 전에 수주한 제역 케이블 부품에서 발생했습니다. 납품 물량 가운데 신고리 원전 1, 2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에 들어간 제품이 불량 부품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성적서 위조를 주도한 JS전선 업무 고문에게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JS전선과 짜고 성적서를 위조한 전 한전기술처장 김모 씨와 한수원 송모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모두 17명에게 중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JS전선의 사업 정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 먼저 JS전선 상장 폐지를 위해 구자열 LS그룹 회장 등 8명의 대주주들은 사재를 출연해 주식 전량을 주당 6,200원에 공개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JS전선 종업원 300여 명은 그룹 차원에서 고용 승계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 수주한 물량에 대한 납품과 물품 대금 지급도 차질 없이 진행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을 정리하더라도 JS전선 법인은 남아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질 계획입니다. 자, LS그룹은 JS전선 정리 이외에도 원전 지원금으로 1,000억 원을 내놓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JS전선 정리와 함께 LS그룹은 원전 안전과 관련한 연구 개발을 위해 1,000억 원의 지원금을 출연합니다. 지원금은 원전 안전과 관련된 연구 개발 활동과 인력 양성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LS전선의 품질안전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관리감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품질과 기술 수준을 높여 원전 케이블 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안입니다. 원전 케이블을 제작하는 국내 기업은 LS그룹 계열인 LS전선, JS전선과 대한전선뿐인데요. 그나마 대한전선은 거의 손을 뗀 상태라 LS전선마저 원전 사업을 접으면 국내 원전은 케이블 전량을 외국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LS그룹 측은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LS전선으로 일원화해 원전 케이블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장기업부의 박재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스마트폰 판매량이 4억 대를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삼성전자가 올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3억 9,830만 대를 판매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34.6%로 세계 최대 판매업체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피처폰을 합한 전체 휴대전화도 5억 대 가까이 판매하고 시장 점유율 28.2%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LG전자의 6인치 휜 화면 스마트폰 G플렉스가 미국 시장에 출시됩니다. LG전자는 1분기 중에 G플렉스를 미국 이동통신사 AT&T, 스프린트, T-모바일을 통해 내놓습니다. 박종석 LG전자 MC 사업본부장은 G플렉스의 미국 상륙을 계기로 글로벌 공략을 보다 가속화할 것이라며 차세대 스마트폰 화면으로 평가받는 커브대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심은 올해 신라면 수출 국가를 100개국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심은 최근 호주 시장 등 해외 신규 시장 개척에 필요한 해외 시장 개척팀을 신설했습니다. 농심은 이달 중 호주 시드니에 판매 법인을 설립해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피지 등 남태평양 시장 개척을 본격화합니다. 남태평양 라면 시장은 연간 7% 전후로 성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해외 시장 개척팀은 추가로 아프리카, 남아시아에 대한 진출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 기아, 한국, GM, 르노, 삼성, 쌍용자동차 등 국내 5개 완성차 업계에 대한 담합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승용차 가격, 신차 출시 시기, 옵션 구성, 프로모션 방식 설정 등을 둘러싸고 제조사 간 정보 교환이나 합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현대차와 외국 업체 등 7개 상용차 제조사의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1,160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센 경제 현장의 김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